오늘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마철로가 즐비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죠. 중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허름한 빈민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물가와 터무니없는 집값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생쥐족, 달팽이족, 개미족, 매놀족이라 불리는 중국의 특별한 빈곤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수백만 중국인의 실제 삶을 대변하는 용어이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진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쥐족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 지하실이나 방공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마치 생쥐처럼 지하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방공호는 원래 1969년 마오쩌둥이 전쟁에 대비해 만든 공습대피 시설이었는데요. 1990년대부터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지하 공간이 주거지로 변했죠. 그럼 생쥐족이 사는 공간은 얼마나 작을까요? 보통 8에서 12제곱미터, 우리 기준으로는 두세 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개인이나 심지어 가족 전체가 함께 살기도 하죠. 화장실과 수도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통로가 한 곳밖에 없어 위험하기까지 하죠. 거기다가 월세는 약 400위안,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2~3천위안,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월급 중 꽤 많은 돈을 월세로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아 계속 쪼들리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이징시 당국 통계에 따르면 생쥐족은 28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러 전문가들은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촌에서 올라온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농민공들이죠. 2013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 중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바로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매놀족이 있었던 것이죠. 매놀족은 중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중국 북부에서 사는 노숙자들은 혹한을 피하기 위해 매놀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하에 있는 파이프 등의 열기로 바깥보다는 따뜻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 위생 문제 등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베이성 출신 농민공 왕시우칭 씨는 베이징 도심의 매놀 아래에서 무려 10년간이나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차 한 대를 세차할 때마다 단돈 7위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매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국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과 중국 사회 빈부격차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달팽이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팽이족은 작은 집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거나 방 한 칸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명이 사는 도시 서민들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는 2009년에 방송된 달팽이집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7년 발간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빈부격차, 대학생 취업난 등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다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죠.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아픔을 다룬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국의 대도시에는 달팽이족처럼 작은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집 한 칸을 여러 개로 나눠서 비좁은 새방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형태인데, 한마디로 원룸에서 4~5명이 칸막이만 치고 다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이런 곳은 면적당 임대료가 더 비싸지만 총액으로는 저렴해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주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베이징 거주자들은 소득의 평균 67%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월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살며 비용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은 프라이버시 부족, 안전 문제,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죠. 다음은 개미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미족은 고학력을 가졌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빈곤한 삶을 사는 중국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용어는 중국 베이징 대학 법학 박사과정에 있던 랜스가 출간한 개미족이라는 책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20대 젊은이들을 개미족으로 칭하고 있죠. 이들은 굉장히 지능은 높지만 힘은 약하고 월세가 싼 집을 찾아 집단 거주하는 특징이 개미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개미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랜스는 개미족의 특성을 3가지로 꼽았는데요. 대조리상의 고학력, 약소계층, 집단 거주가 바로 그것이죠. 베이징에만 개미족이 최소 1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상하이, 광저우, 시안, 충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미족은 주로 단순 기술직, 영업, 판매, 식당 종업원 등 저소득 임시직종에 종사하고 있죠.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반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월급도 2,000위안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개미족들은 절약할 수 있는 건 모두 절약하는데 일주일 식비로 쓰는 돈이 고작 10위안 정도라고 하죠.
개미족 중 70%는 농촌 출신이고 대도시 출신은 7%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안 된 젊은이들인데 이들은 고향에서는 엘리트로 불렸지만 대도시에서는 그저 수많은 빈곤층, 구직자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어째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에 이런 여러 종류의 빈곤층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중국의 경제적 고속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부자가 전국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5%의 사람들은 전국 총 자산의 1%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공들이나 서민들은 도시 외곽의 빈민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인구의 20%,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에게 허락된 도시의 주거 공간은 빈민촌이나 지하 쪽방뿐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각하냐면 베이징의 중산층이 사는 왕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있는 평범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우리 돈 14억 원, 월세는 340만 원 정도라고 하죠. 이 아파트의 월세는 농민공 평균 월 수입의 6배, 매매가는 2,500배에 달합니다. 농민공이 이런 아파트를 사려면 38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죠. 현재 중국의 불평등 지수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산이 340억 원이 넘는 중국인은 7만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IT 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부자가 나오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성장의 그늘도 굉장히 짙어졌는데 중국에는 상속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보니 부의 대물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지면서 불평등 지수가 폭동유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열심히 일해봤자 착취만 당한다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의 탕핑주의가 유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공동부유를 국가 목표로 내세웠죠. 이후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각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근로자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죠. 속절없이 오르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14억 중국 인구 중 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월 수입이 18만 원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죠. 특히 베이징시는 방공호를 개조한 주거시설을 화재 위험 탓에 5년 내에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한 집주인은 주거비용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이들이 어디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생쥐족, 달팽이족, 개미족, 매눌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는 모든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죠. 경제적 발전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발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죠.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는 결국 미래가 없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실업, 빈부격차 심화 등은 우리 사회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중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네요.